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줄여야 되나? 또 지역을 바꿔야 그렇지. 되나? 또 구축으로 들어가야 되나? 평형을 좁혀야 되나? 거기는 다 15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사실. 자,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은 3억. 이거를 부동산 투자로 해야 될지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29살의 교사인 신랑을 만나 결혼 자금부터 살림살이까지 양가 도움 없이 신랑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2달 만에 찾아온 아이를 위해 둘이 모은 돈 5천만 원으로 비로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정말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다만 신랑과 저 둘 다 빚지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다 보니 재테크는 오직 은행 예적금밖에 몰랐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모은 돈으로 40이 됐을 때 첫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땡땡땡 아파트를 빚이 없이 올 현금으로 4억 5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대출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이. 어머나. 올 세상에. 현금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니 엄청 절약하고 아끼면서 우리 아이고야. 부부도 뭔가 좋은 걸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랑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싶은 마음에 지인의 소개로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주식을 하게 되었고, 작은 돈 쓰는 것도 벌벌 떠는 제가 작전주에 2천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돼. 네, 그러니까요. 꼭 이렇게 되더라고. 욕심이 앞서 비상장 주식에 4천만 원을 사기야, 또 또. 사기를 연이어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인 제가 사기까지 당하니 남들이 알까봐 두렵고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신랑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 1년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자 라며 다 잊으라 하더군요. 그러다 신랑이 본인이 한번 재테크를 해보겠다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지금 2차 전지에서 1억 정도 투자를 한 상황인데요. 교사 월급으로 뼈 빠지게 10년을 모아 집을 샀는데 겨우 안산에 집 한 채가 전부구나 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저희 부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집 사고 주식으로 사기당해도 성실히 살았기에 지금 3억까지 모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10년 뒤 한강 남쪽 지역에 아파트 살고 싶습니다. 10월 여의도 불꽃축제를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게 꿈이에요. 마지막 남은 이 3억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지금 이분의 가계부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있는 아파트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 현금, 청약, 연금 합치면 자산 총액은 11억 6천 정도 되시고요. 대출이 없습니다. 왜? 올 현금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 자산이 그대로 순자산인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계부를 처음으로 봅니다. 네. 월 소득이 두 분이 이제 월 소득이 830만 원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지출은 260만 원 정도 쓰시는데 그러니까 4인 가족인데 260만 원. 되게 아끼시는 편이죠. 지출이 지금 적으시네요. 식비만 해도 50만 원밖에 안 쓰네요. 정말 알뜰하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570만 원 정도는 저축으로 하고 계십니다. 절약은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짠내나게 아주 맞아요.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현금 3억으로 부동산 투자에 도전을 해볼까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영등포나 동작구 아파트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까요? 빚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두려움이 큽니다. 라는 질문, 가장 큰 질문 주셨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해주얼부 코코드림입니다. 지금 사연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셨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그 절약 정신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이요. 고2, 중3, 네. 그리고 4인 가족인데 지금 거의 식비도 5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세요. 그러니까 거의 세일하는 거 이런 거 식재료 사다가 밥 먹고 외식을 하면 한 5만 원 선에서 끝내는 그런 거. 네 명이서 5만 원 선 네네네. 안에 외식을. 그럼 외식하는 그 메뉴가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는 가는 곳만 가서 그 식당에서도 저희 잘 알아요. 좋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자모님한테 또 답변 받을 수 있도록
네.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바라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쭤보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투자랑 갈아타기 둘 중에 좀 고민이 제일 크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제일 고민이 되시는 게 어떤 거세요? 갈아타는 거요. 저는 이제 안산에만 있다 보니까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학원도 또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제 서울로 처음 가보는 건데 갈아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아까 보니까 빚내는 게 좀 되게 두려워서 현금으로 첫 내 집 마련을 하셨어요. 네네. 몇 년도에 사신 거예요? 2018년도요. 아, 2018년. 아직도 좀 그 대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빚 내는 게 너무 저는 그걸 생각만 해도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생돈이 나간다는 느낌? 이자. 아,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제 갈아타기 해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내 집 마련한다고 했었을 때도 네. 그게 만약에 생돈이 나가는 돈이다, 나 이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네. 갈아타기 하고서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지금 네네네. 제 신랑이 이게 네. 거의 신랑이 먼저 듣고 신랑이 너무 이제 여기 사연을 보내길 원해서 제가 이제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지금 너무 말을 하고 싶고 하는데 저희 신랑 바꿔줘도 될까요? 아, 네네네. 네. 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바라기님 신랑분. 예, 네, 예. 네. 어떤 게 제일 좀 주신랑님 하면 되겠네, 고민이고, 주신랑. 네,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이사 가고자 하는 이유가 네. 둘째 딸아이의 친구들이 다 서울에 사는데 아, 학원을 다 이제 대치동이나 이제 목동을 다니거든요. 네. 자기 친구들이 안산에 산다 그러면 안산이 어디인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왜 집을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지 좀 자세히 더 말씀 주셔가지고 예. 더 잘 상황을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투자는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고 3억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여러 예. 지역들도 알아보시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갈아타기에 대한 지역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 학원 기준으로 지금 결정을 하시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서울과 또 뭐 구성남이나 이런 데는 또 되게 그 지역 그 편차가 좀 큰 부분이 있어서 예. 좀 투자보다는 갈아타기가 더 가정에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고민이신 거는 얼마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냐,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제일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안산 집을 매도가 되는 가격에 파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그 가격에다가 이제 가지고 계시는 종잣돈을 합치면 그 돈에다가 대출을 지금 한 5억 정도 일으키시면 한 15억대 예산으로 서울 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5억이면은 1억에 한 50만 원 정도가 원금이랑 이자가 합쳐서 나가니까 5억 정도로 하면은 한 2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저축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560 정도 하고 계셔가지고 5억 대출을 일으키셔도 충분히 나머지 이제 저축 금액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15억 정도 예산대로 동작구에 있는 뭐 신축이나 분당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분당에 또 학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따님의 학원도 좀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아타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쪽이 이제 직장이 안산이라서 네. 이제 그 서울의 동쪽 쪽 이쪽 지역으로 가고 그러면 거리가 좀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 서쪽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대출도 저희가 이제 나이가 제가 이제 48이어가지고 5억씩 대출을 받으면 퇴직할 때까지 그걸 다 애들의 이제 그 학비들을 대면서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5억 이제 막 5억 정도까지를 대출을 받긴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빚을 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이제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빚이란 거는 사실은 잘 활용하면 나중에 내가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더 좋은 자산을 샀었을 때
그 집에다가 내가 내 돈을 계속 저축을 하면서 그 자산이 나중에 내가 월급으로 버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면 나중에 팔아서 다시 현금을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5억 대출을 레버리지를 끄는 거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많이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하는 기간 동안에 갚으려고 하시니까 약간 이제 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원리금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내시면서 이 집을 보유해 가다 보시면 결국에는 내가 레버리지를 끌어가지고 산 이 5억 대비 집값이랑 이 5억이랑 갭이 엄청 커지게 될 거거든요, 나중에는. 예.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계속 이제 월급으로 모아가지고 뭔가를 돈을 만드는 어떤 속도보다도 이 자산이 벌어지는 속도가 더 커지게 돼요, 사실은. 아내분이랑 한번 2018년도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적절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었던 집이 지금 현재 얼마인 건지를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4억에 안산에 내 집 마련해서 그렇지. 지금 제가 그렇지. 보니까 한 7억 8천 정도가 이제 실거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억 8천이거든요. 그 한 7, 8년 동안에. 근데 그때에 한 2, 3억 정도를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서울 마포구라든지 아니면 뭐 성동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이런 데를 내 집 마련했었을 때 거기는 다 15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사실. 네, 근데 제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안산 집을 팔고 지금 적절한 대출을 일으켜서 주바라기님 남편분과 주바라기님의 따님분이 갈 수 있는 좋은 아파트로 넘어가는 거를 되게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무리가 되면 안 돼서, 이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면은 충분히 계속 이제 원리금 내면서 생활도 가능하시겠다라는 쪽으로 제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나 대출은 진짜 너무, 자모, 네가 뭔데, 네가 막 나한테 얘기를 해도 대출은 나 너무 부담이 돼. 부담이 돼서, 5억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네네. 한 얘기는 그 아내가 대출 받는 걸 싫어해서 네네.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네. 이미 대출을 받아서 그 정도를 가겠다라고 사실 마음은 저는 먹고 있었던 거, 이게 아내를 대변한 말이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계속 아내분을 들어서 설득하고 싶으셔서 네네. 보내주셨구나. 이제 아내가 네. 이제 납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주셨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월급쟁이 교사가 부자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제가 이 생에 서울에 집을 사고 5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주셨거든요. 이게 제가 한 질문이 아니어서 이거는 500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군요. 합의가 안 된 금액이군요. 저는 이 정도를 상상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네네. 원하는 희망사항을 적어달라는 그런 건 줄 알고 네. 희망을 적은 거예요. 이거 희망사항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희망이면 뭐 500억? 이거잖아요, 지금. 이 질문의 무게에 따라서 이 시간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월급쟁이 교사로서 가지고 계신 재정적 목표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네. 뭔가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한 20억 정도는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20억이고 서울에 내 집을 가진 상태에서 현금으로 20억 정도. 이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시기는 한 10년 후? 15년 후? 15년 후?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교사시니까 두 분께서 네. 입시 지도와 비슷한 관점을 갖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선생님, 제가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대 가고 싶어요. 네. 그럼 제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네. 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15년 뒤에 교사로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동작구에 내 집 마련을 한 상태에서 현금으로 20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인 거예요.
그 만약에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친구는 성적이 좋아지겠다, 혹은 이 친구는 성적이 좋아지지 않겠다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때 중요한 게 공부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그 학생의 마인드와 태도인가요? 더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태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인드와 태도가 있는 상태에서의 방법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마인드와 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생을 붙여도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15년 뒤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현금 20억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그 방법보다 마인드와 태도인 거고요. 마인드와 태도라 함은 기본적인 돈에 대한 지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내 통념을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를 두 분이 몸소 지난 10년 동안 경험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대출이나 레버리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상태를 받아들인 내 마인드와 태도가 지금의 결과를 낳은 거예요.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에요. 과거의 4억이랑 지금의 4억은 달라요. 두 분이 아주 몸소 느끼셨을 거예요. 5억의 대출을 받아서 내가 15억 집을 사는 게 지금의 나에게 5억은 너무나 큰 부담이지만 미래 10년 뒤, 15년 뒤에 5억 대출은 생각보다 덜 부담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점 돈이 값어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 태도에서의 벤치마킹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을 베이스로 미래를 그리시면 안 되고요. 미래를 베이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현재를 보셔야 돼요. 내가 15년 뒤에 20억을 가지려면 지금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에 가려면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가 돼요. 내가 지금 졸리고 피곤한데 이 정도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그쵸. 네. 그리고 그걸 하시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 리스크를 고려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셔야 돼요. 그 과감한 도전을 하지 않으시면 절대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도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부족한 거를 노출하고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인정하고 제가 배워볼게요 라고 하고 열심히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첫 번째 발을 되게 잘 떼셨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보통 저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보통 이제 40대 이상인 분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순자산은 10억이 넘어요. 그렇죠. 자, 대출이 없이 지금 7억짜리 집과 현금 3억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10억이면 상위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30%? 자, 제가 이제 인지를 시켜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순자산 상위 10%의 순자산은 10억 1,430만 원이에요. 두 분은 오로지 저축만으로 상위 10%를 40대에 자녀 둘을 키우면서 달성하신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알고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까 남편분이 그 얘기 하셨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딸, 둘째 딸 친구들이 다 너네 어디야? 안 사냐? 하면 안 사는지도 몰라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네, 맞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미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두 분 교사시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 준비도 되실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네니? 그러면 그 집 팔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죠. 그럼요. 그럼 되지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되게 잘 살고 계신 거고요. 내 집 마련 갈아타기만 잘하셔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조금만 더 도전적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화 어떠셨어요? 좀 전환점이 된 느낌이에요. 마음이 네. 좀 많이 바뀌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요. 네.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우세요. 단어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선생님 시키시는 대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이 통화가 우리 40대에 용기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이에요. 40대 지금 후반인데. 네, 너무 겁나요. 맞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례와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학생들 아껴주시고 행복한 교사로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는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 누구는 영끌을 해서라도 사야 된다. 해본 적 없는 내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일리가 있고요. 이 사람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고 이 사람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고름 내 집 산 걸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이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이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번 기회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집 마련 미루고 싶지 않아. 나 전세 만기 올해 12월이야. 나 전세 만기 내년 2월이야. 나 이번에 꼭 갈아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하고 있는 내 집 마련 기초반 같은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에서는 실제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하나하나 해보시라고 연습해보시라고 하고 숙제 검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마지막에 3달, 4달이 지나면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강의입니다. 너나이랑 같이 공부해서 내 집 마련 했다. 마련이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아, 좋습니다. 네. 저 샀어요. 저요. 네, 계속해서. BMNR님 올해 초에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5월에 내 집 마련 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25년 6월에 손 사셨다고 합니다. 네. 해피율류님. 올해 5월에 기초반 듣고 9월에 썼습니다. 아! 기초반 듣고 24년 12월에 평촌 아파트 사서 지금 1억 5천이 넘게 수익을 받습니다. 이번에 내 집 마련했습니다. 저분 에이플님 친구가 24년에 강의 듣고 따라 했는데 똑같이 내 집 마련 하셨대요. 와, 대박입니다. 네. 와, 최고십니다. 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많이 좀 자주 해주세요. 자주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선 제자인데 맞아요. 예, 저희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한시름 놓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내가 7단계로 나눠놨어. 하나씩 클리어하면은 내 집 마련이 딱 돼 있게끔 이 강의가 끝나면 제일 적합한 집이 딱 떨어지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 이거 진짜라고. 이 사람이 알려준 거 진짜다. 그분은 거래를 해보셨거나 경험이 있으시겠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조회수가 20만, 30만이 나오거든? 근데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내가 이 강의 만들 때 어떤 마음 만들었냐면 여기에 지불한 돈의 수강료에 100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 난 자신 있으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